보여드리고 있는 차트가 나스닥 차트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가 조정장이다. 그래서 눌렸다가 더 간다.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하는 추세로 접어든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인데요. 다수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죠. 근데 오늘은 정말 지금이 조정 구간인지 아니면 폭락이나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는지 근본적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먼저 볼까요? 뉴욕 증시와 나스닥이 조정장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주가 하락을 조정으로 판단한다. 이 뉴스 기사고요. 코렉션이라고 부르는데 기술적 조정이라 이 뜻입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 때 쭉 우상향하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죠. 이렇게 항상 눌렸다가 다시 또 회복하고 눌렸다가 회복하면서 가는데, 코렉션이라는 게 이렇게 일시적으로 상승 과정에 있는 조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매번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예전과 좀 달라 보이죠?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조정인데 지금은 차트 봐라, 이게 뭔가 고점 찍고 바짝 서가지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추세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전에도 나스닥에서 지금과 똑같은 이런 차트 모양이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을 텐데, 혹시나 예전에 나스닥 보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고점을 터치하고 내려오고 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물론 당시에도 차트 좀 볼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떠십니까? 네. 그리고 그 후에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방금 본 거는 2020년 8월까지 차트예요. 네, 요거를 확대시켜 놨던 게 방금 봤던 차트입니다. 이 당시에도 매도하셨던 분 굉장히 많은데, 역시나 그 다음에 50% 이상 이렇게 주가가 오른 상태죠. 이거 설명드린 이유는 그냥 차트만 봐가지고는 항상 어느 시점이든 최고점 같았고 어느 시점이든 폭락할 것 같았어요. 조정마다. 그러니까 차트만 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 주식시장의 기본이 되는 실물경제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이런 주식시장의 특성상, 만약에 추세적으로 앞으로 하락할 거다, 올라갈 거다, 이걸 보려면 실물경제를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실물경제가 앞으로 둔화된다, 그럼 주식시장이 지금부터 계속 하락 추세로 가거나 폭락에 초입일 수 있고요. 반대로 아직도 실물경제가 상승한다 하면 지금 주식시장의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이니까 이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실물 경제에서 동행하거나 아니면 약간 더 빠르게 움직인다, 이건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앞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려면 여기 실물 경제가 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 이 경기의 둔화 추세로 접어들 경우에는 그럼 주식시장은 약간 빠르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실물 경제가 이렇게 하강하다가 회복하기 전에 주식시장은 좀 더 미리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섹터 순환 이론이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이 푸른색의 실물 경제가 조금 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 이건 많이 조사되고 연구된 이 결과죠. 이게 기본적인 경기의 순환과 주식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면 사실 경기고 뭐고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식시장이 순간에 폭락을 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 같은 이런 천재지변이라든가 예상하지 못한 블랙스완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은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분들 있죠. 만약에 코로나가 또 터지면 어쩌죠? 그거에 맞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그런 걱정이 드시는 분들은 애초에 예금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갈 때 한 대도 안 맞고 상대를 이길 수 있나요? 링 위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맞을 각오를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재테크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코로나 같은 위기도 견디고 이번 주식시장 조정과 같은 여러 번의 위기를 견디겠다, 이럴 생각을 하고 투자를 시작하고 링 위에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정상적인 사이클의 예측, 정상적인 경기 순환의 예측과 주식시장의 움직임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게 없으실 텐데, 자, 그러면 나스닥 지수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가 둔화하면서 주식시장이 완전히 추세적으로 하락할지, 아니면은 경기가 그래도 상승 국면에 있으니까 조정을 받고 이렇게 상승할지,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답은 이미 지난 1800년부터 이걸 궁금해하기 시작해서 경제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고요. 1862년에 클레멘트 주굴라를 시작으로 해서
1923년에는 조세프 키친. 네. 이런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 그리고 경기 회복과 상승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주굴라 파동, 뭐 키친 파동 이런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뭔가 지금부터 고리타분하고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아주 쉽게 지금 상황에 맞는 말씀을 바로바로 드릴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중간고사를 볼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이론을 발견했고 언제 만들었는지 따위는 이제부터 모르셔도 됩니다. 뭐 이름도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키친이라는, 거의 주방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경제가 왜 둔화될까? 이걸 고민하다가 기업들이 쌓아둔 재고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림을 보면 한 방에 이해가 되실 텐데 소비가 회복되고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재고를 쌓기 시작하죠. 근데 소비가 더 증가해요. 그러면은 기업들은 역시나 많이 팔아야 되니까 재고를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쌓아둔 재고가 부담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소비가 더 부진해지기 시작하면 역시 재고를 소진해야 되니까 기업들이 생산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재고를 너무 많이 쌓아둔 기업들은 오히려 뭐 부도가 난다던가 회사가 어려워지고 망하고 이러면서 경기의 순환이 일어나더라. 이거를 발표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맞네. 그러면서 인정을 해줬죠. 그게 키친 사이클, 키친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옛날에 주굴라라는 또 아저씨가 살았는데 경제가 대체 왜 둔화될까? 이 아저씨도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기업들의 설비 투자 때문이구나 결론을 내립니다. 역시 그림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공급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소비도 또 늘어나고 그럼 투자가 늘어나고요. 고용이 또 되죠. 기계를 돌려야 되니까 임금이 또 늘어나고 또 소비가 촉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투자가 늘어나는 이런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경기가 회복을 하다가요. 자, 이렇게 되면 설비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땐 비용 부담도 많아지고 또 경쟁 기업도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또 수요가 약간만 틀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조정이 오고 일부 기업들은 도산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는 그리고 또 다시 또 공급에 혁신이 오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더라. 이게 바로 주굴라 파동인데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인정을 해줘서 주굴라 사이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뭡니까? 우리보다 한참 먼저 살았던 분들이 이미 다 찾아놓은 이런 경기의 순환, 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실전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원인이 재고가 많이 쌓여있으면 경기가 둔화되는 거다. 이걸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 그림이 뭐냐? 미국의 제조업의 재고 증가율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재고가 얼만큼 늘었냐? 이걸 알 수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업들의 재고 증가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구간에는 생산을 많이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도 올라가고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반대로 기업들의 재고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는 구간에는 뭔가 조금 주가 상승률도 별로 좋지 않고 뭔가 흐름이 나쁘다. 요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외부적 충격이 왔을 때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큰 위기들이 오고 주식시장이 폭락이 왔다. 요거를 알 수 있는데 재고 증가율이 높은 구간에 주식을 많이 투자하고 재고 증가율이 떨어지는 구간에는 이런 제조업체들이 뭔가 조금 매출도 떨어지고 이익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조심을 하자. 이걸 재고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재고 증가율과 연관이 높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재고 증가율이 높아지는 구간에 코스피가 상승하는 구간이에요. 이때도 비슷하고 이때도 비슷하고 이때도 비슷하고 이때도 비슷하고 그렇죠. 요 구간만 지금 디커플링이 나고 있는데 요거 설명드리면 어쨌든 미국의 재고 증가율이 높아진단 말은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기업들이 생산을 많이 하는 시기에 우리가 수출이 잘 되고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미국의 재고 증가율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왜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떨어질까요? 다들 아시는 공급 대란 때문이죠. 항공, 육상, 해운 전부 다 공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처럼 중간재를 수출하는 이런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매출 성장률은 굉장히 둔화되는 반면에 운임이 많이 증가하니까 원가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마진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원래는 운송만 잘 되면 같이 타고선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운송 대란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키친 아저씨가 발견한 대로 미국의 재고 증가율이 계속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고 상승할 흐름이 높고, 반대로 재고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는 구간, 그래서 거의 뭐 0 이하로 이렇게 찾아간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런 구간에서는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여기인데 재고가 이렇게 떨어지는 뭐라도 좀 나타나야 지금 재고 때문에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런 기미조차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남았다,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거 한 가지만 보진 않죠. 우리 채널에서는 미국 제조업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작성하는, 제조업에 좀 선행성을 가지는 ISM 제조업 재고 지수를 우리가 매달 초에 확인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운송 지연 때문에 고객 재고죠. 커스터머스 인벤토리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낮아요. 이 말은 고객들이 지금 물건을 팔고 싶은데 수요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배달이 안 돼가지고 공급이 안 돼가지고 팔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 뜻이에요.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재고를 쌓아둬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재고가 감소될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죠. 경제 둔화의 원인이 되는 이 재고의 사이클을 봤을 때도 현재 상황은 경제의 성장 속도가 감소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미국 재고 증가율이 엄청나게 둔화되는 상황도 아니고, 특히나 미국 고객 재고, 고객의 인벤토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재고가 크게 감소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직도 폭락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다. 그래서 실물 경제를 반영하여 움직이는 주식시장의 흐름에서도 재고를 봤을 때 아직은 주식시장이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주글라 아저씨가 발견한 설비 투자 사이클을 통해서 실물 경제가 둔화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첫 번째 미국의 고정자산 투자 지표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포함이 되는데요. 한창 이렇게 늘어나던 설비 투자가 뭔가 좀씩 안 된다,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나면은 이렇게 폭락이 항상 오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국발 부채 위기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죠. 지금은 어떤가요? 약간 뭐 둔화되는 흐름은 약간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게 조금 더 둔화되고 나서 뭐 이렇게 하고 나서 폭락한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 요 상태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폭락까지는 남았지 않았을까? 뭐 못해도 한 1, 2년 충분히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죠.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 설비 투자의 경우에는 내구재 신규 주문 지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늘리면 내구재 주문이 늘어나고요, 줄이면은 내구재 주문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그림 보시면 과거 IT 버블 때도 내구재 신규 주문 증가율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제로,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위험이 왔고요. 추세적으로 감소하다가 마이너스로 갈 때, 그때 이제 폭락을 했고, 마찬가지로 2016년 중국발 부채 위기 때도 뭔가 조짐이 좀 안 좋죠. 그리고 코로나 때도 사실 좀 조짐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를 계속 확인하니까 2019년 12월에 우리가 주식 50% 현금화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이것도 뭐 언제 그랬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언급했던 영상이며 뭐 계속 얘기했던 영상 뭐 편집해서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그냥 지겨워요. 굳이 그런 거 뭐 꼭 보여드려야 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알아서 찾아보시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언제 또 다시 한번 그런 영상 또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근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구재 신규 주문 증가율이 과거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아직 좀 남았죠. 여기 요 정도 좀 더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폭락할 거다. 그래서 아직 좀 남았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도 두 번째, 실물 경제가 둔화되는 거를 뭘로 확인하냐 하는 주글라 아저씨의 기업들의 설비 투자 사이클 변화를 봤을 때도 지금은 경제가 둔화되면서 주식시장이 앞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거나 폭락할 것으로 보여지는 시기는 아직은 아니다, 이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하락 추세로 가느냐 하는 것은 실물 경제가 둔화되느냐 아직도 상승 국면에 있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실물 경제 둔화를 알 수 있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재고 지표와 기업들의 설비 투자 지표를 봤을 때 지금은 실물 경제가 둔화되는 구간이 아니라 아직도 상승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의 하락은 거의 대부분 일시적인 조정이고요, 그간 수없이 진행된 일반적인 조정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는 뭐 저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존버를 하는 게 맞지, 지금 매도하는 거는 크게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다. 뭐 물론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맞출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팔고 저점에서 다시 잡겠다 하시는 분은 하세요.
근데 그렇게 귀신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저점에 처물려 있진 않을 거죠. 자신 있는 분만 하셔라 이거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은 과거 역사와 다르게 혹시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왜냐?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확률의 게임입니다. 역사적으로 100번이 있다. 그러면 95번 정도는 유사하게 흘러갔는데 한 5번 정도는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확률로 따지면은 5%의 경우가 다르다 이건데,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 5%에 다르게 갔던 경우까지 제가 전부 맞출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미래를 두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점쟁이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확률을 예측하는 것일 뿐, 어차피 투자라는 게 어떻습니까? 손실을 봐도 내가 보는 거고 이익을 봐도 내가 보는 거죠. 남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확률에 대한 선택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게 맞겠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